혹시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데 이상하게 낮에는 소변량이 줄어들고요. 이유 없이 허리가 시큰거리고 밤에는 화장실을 3번 이상 가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십니까? 나는 소금도 안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시는데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상 습관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단순한 부종이나 노화라고 가볍게 넘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만성 신부전의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여러분, 신장, 즉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불가능한 우리 몸의 유일한 장기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신장내과 의사로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40대나 50대, 한창 사회생활을 할 나이에 갑자기 투석 판정을 받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3번, 매번 4시간 이상을 기계에 의지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미국 신장재단의 충격적인 통계를 보면 만성 신부전 환자의 60% 이상이 병이 아닌 매일 복용하던 특정 약물과 잘못된 물 섭취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녕하세요. 35년차 신장내과 권위자 박진우 원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저의 평생 은사이자 신장 이식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셨던 그분조차 말년에 지병으로 인한 진통제, 오남용으로 결국 신부전을 겪으셨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도 최고의 의사도 피하지 못한 이 일상의 함정.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억 원의 수술비나 비싼 약보다 돈 안 드는 일상의 습관이야말로 투석을 막는 최고의 신장약이라는 것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콩팥을 투석 직전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병원비 1억을 아끼고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해독 비법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제약회사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특급 신장 재생 약초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5년 전 40대 후반의 건장한 사업가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기능 저하 판정을 받고 충격을 받으셨죠. 그분은 매일 새벽 헬스를 다니며 몸 관리에 철저했고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고기 대신 건강즙도 챙겨 먹는데 왜 제 신장이 이렇게 망가진 걸까요? 저는 투석을 받기 싫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의 모범생이었던 그분. 도대체 무엇이 그의 신장을 갉아먹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생활 습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이것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만성적인 어깨 결림 때문에 하루 한 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습관처럼 복용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신장 여과 시스템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던 주범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내가 매일 이 진통제를 먹었지 하고 무릎을 치신 분 계실 겁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지금 내 약통에 이 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투석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진통제의 특정 성분은 신장의 혈관을 수축시켜 독소를 거르는 사구체 필터를 직접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싱겁게 드셔도 이 진통제 한 알이 1000개의 필터를 막아버립니다. 진통제 한 알이 콩팥 속 100만 개의 모세혈관 필터에 유리 조각처럼 박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피를 걸러내는 그 필터들이 조금씩 찢겨나가는 겁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중년이라면 이 독성 효과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투석의 늪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투석 직전으로 몰아넣는 신장. 독소 유발 최악의 습관 3가지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콩팥 수명을 20년 단축시키는 매일 먹는 진통제 복용 습관입니다. 이 침묵의 파괴자는 특히 관절염, 만성 두통 등으로 주 3회 이상 복용하는 순간 신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이 사실은 통증 완화에만 집중하는 의사들이 여러분에게 자주 말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장 독소 1위, 물 대신 옥수수 수염차나 녹차 등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붓기를 뺀다고 옥수수 수염차를 물처럼 드십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이뇨작용이 강한 차를 물 대신 마시면 신장이 쉬지 않고 과도하게 농축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여러분의 콩팥 세포들은 물 좀 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쪼그라듭니다. 탈수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과로사 직전에 놓이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면 콩팥 필터는 고장나 신장 결석과 신부전 진행 속도를 2배로 높입니다. 세 번째, 필터를 막는 주범, 건강이라며 고농축 단백질 보충제나 특정 건강즙을 과하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중년 남성분들이 근육을 위해 고농축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거나 칼륨 배출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특정 건강즙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품 근육을 위해 드신 단백질이 독성 노폐물로 변해 콩팥 필터 입구에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신장을 살리려다 오히려 투석 시계를 앞당기는 꼴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건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지식을 생명의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독소를 청소하고 병원비를 아끼는 최고의 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가분은 단 6주 만에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50대 후반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분께 복잡하고 비싼 처방 대신 오늘 당장 1,000원으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2가지만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병원비 1억 아끼는 콩팥 재생 비법입니다. 첫 번째 비법, 소금 농도를 맞춘 특급 해독 물 마시는 법입니다. 신장은 갑자기 많은 양의 맹물이 들어오면 세포 안팎의 농도를 맞추느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물 마시는 법은 신장 기능을 10% 개선해 줍니다. 10%의 기능 개선은 매년 드는 영양제 비용 50만 원을 아끼는 효과와 같습니다. 가장 저렴한 콩팥 보험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물은 바로 체액과 가장 비슷한 농도여야 합니다. 500ml 물병에 소금, 죽염 또는 천일염을 쌀알반톨만큼 아주 미세하게 넣어 드십시오. 미세한 나트륨이 신장이 농도를 맞추는 노력을 줄여주고 물이 혈액 속으로 가장 부드럽게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핵심은 조금씩,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한 번에 100ml, 종이컵 반 컵씩 하루 종일 나눠 마시세요. 이것이 투석 기계보다 더 부드럽고 완벽하게 노폐물을 걸러내는 자연의 필터링 방식입니다. 두 번째 비법, 신장 해독의 가장 강력한 천연 투석제입니다. 다음으로 신장 세포를 재생시키고 염증을 잡아주는 1,000원짜리 천연 투석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파와 마늘의 황금 조합입니다. 양파와 마늘을 데쳐 먹는 이 간단한 습관이 일주일 투석 비용 100만 원을 막아줍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100만 원짜리 천연 투석제가 있는 셈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양파의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의 독소로부터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양파는 항염증 효과가 탁월해 콩팥병 환자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양파 4분의 1개와 마늘 3쪽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매운맛만 날린 후 매일 저녁 식사 시 반찬으로 섭취하십시오. 이 방법은 칼륨 함량을 낮추면서도 핵심 성분을 최대한 섭취하는 가성비 기적의 비법입니다. 덕분에 그분은 이제 매일 아침 붓기 없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진통제 대신 1,000원짜리 양파와 마늘, 그리고 올바른 물 마시는 습관으로 콩팥을 살려낸 것이죠. 자, 그럼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제약회사에서 숨겨왔던 신장 재생 특급 약초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신장 기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특급 약초는 바로 돌미나리입니다. 김병재 박사 등의 연구에서 돌미나리는 신장과 혈액을 정화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뇨작용이 강해서 무턱대고 드시면 안 됩니다. 돌미나리 5줄기를 깨끗이 씻어 하루 물 섭취량 1.5리터에 3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앞에서 알려드린 소금 농도 조절법으로 미지근하게 조금씩 마시십시오. 이 돌미나리 5줄기가 신장 재생의 비밀 버튼을 누릅니다. 신장이 새로 태어나는 느낌, 5분 만에 화장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심한 분이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매일 먹던 진통제, 물 대신 마시던 이뇨작용이 강한 차,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절대 피하시고
대신 소금 농도를 맞춘 해독물 마시는 법과 양파, 마늘, 황금 조합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생명의 횃불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만성 피로나 부종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신장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구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1억 원이 넘는 투석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돈 버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면 단백질을 아예 안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신장이 안 좋을 때 필요한 건 단백질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좋은 단백질을 적당량 먹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 신장 수치가 안 좋다는 말을 듣고 단백질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고기도 안 드시고 생선도 안 드시고 계란도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 오히려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근육도 빠지고 신장을 보호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백질을 드시되 신장에 부담이 적은 단백질로 하루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만 드시라고요. 그럼 어떤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이 적을까요? 바로 흰살 생선입니다. 동태, 대구, 명태 같은 생선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흰살 생선은 단백질질이 좋으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성분이 적습니다. 하루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계란도 좋습니다. 하루 1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계란찜으로 부드럽게 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신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칼륨 관리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 심장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이 뭐냐고요? 바나나, 토마토, 감자, 고구마, 시금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칼륨 폭탄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좋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사과나 배를 드시면 됩니다. 사과와 배는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드실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칼륨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물에 2~3시간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은 버리고 다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면 칼륨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심하고 채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혹시 하루 2리터씩 억지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붓고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전날 소변량에 500ml를 더한 만큼 마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소변을 1리터 정도 봤다면 오늘은 1.5리터 정도 마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점심 식사 30분 전에 1컵, 저녁 식사 30분 전에 1컵, 이렇게 식사 전에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신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혈압 관리입니다. 신장과 혈압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고혈압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신장이 나빠지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신장을 지키려면 혈압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목표 혈압은 130에 80 이하입니다. 이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120에 8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으로 혈압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5에서 10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신장이 편안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장이 많이 나빠진 경우에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30% 정도까지 떨어진 분들도 제대로 관리하면 투석을 10년, 20년 미룰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10년 전에 신장 기능이 25%까지 떨어졌던 분인데요. 의사들이 다들 조만간 투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10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진통제를 끊고 물을 제대로 마시고 양파 마늘을 꾸준히 드시고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장 기능이 23%로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겨우 2%밖에 안 떨어진 겁니다. 투석은커녕 일상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하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등산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평생 투석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여과율, 단백뇨 검사,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내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이시거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가족 중에 신장 질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1년에 2번 검진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말 간단하죠? 진통제 줄이고 물 제대로 마시고 양파 마늘 먹고 걷기 운동하고 정기 검진 받는 것. 이 5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의 신장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진통제는 최대한 피하시고 이뇨작용이 강한 차 대신 소금 농도를 맞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양파와 마늘을 데쳐서 매일 드시고 칼륨이 많은 음식은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드세요. 단백질은 흰살 생선으로 적당량 드시고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기 검진 꼭 받으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